안녕하십니까. 포부채널의 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 관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관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변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 상태에서 이 바람직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변화 관리란 현재 상태에서 이 바람직한 상태로 되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변화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겠지요. 변화를 하는 사람이나 실제 변화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역할이. 두 번째는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상호 간의, 구성원 간의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변화를 이렇게 실패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공하는 요인을 찾아보면 리더십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실패하는 데는 변화를 거부하는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변화에 실패하는 요인은 구성원들이 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실패하는 요인이 성공하도록 구성원들을 동참을 시킨다면, 구성원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변화는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성원들이 변화에 거부할까요? 그 요인을 살펴보면 변화에 대한 그 이슈, 이 주제가 좀 퍼지한 거예요. 좀 뭔가 모호한 경우, 이 퍼지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변화에 쉽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화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도 구성원들은 저항하죠. 또 변화가 가져다줄 꿈과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죠. 또 회사에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뭐 변화돼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 있어? 회의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구성원들은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얼마 하다 말겠지 뭐,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을 저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 비전, 신념, 실행,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경우,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관하게 됩니다. 또한 공감을 하되 미래에 그것이 변화되었을 때 돌아오는 비전이나 꿈, 희망, 이런 비전이 없다면 구성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비전이 있되 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구성원들은 회의감을 느끼죠. 그리고 끝으로 다 되어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결국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변화 초기의 구성원들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단 5%만 있더라도 변화는 시작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7, 80%는 거의 방관자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10%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참여되도록 관리하는 것, 변화 관리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초기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초기에 변화를 시도할 때는 현재보다도 더욱더 못한 성과가 떨어지는 저조한, 좀 혼란스러운 이러한 어떤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은 이런 과거보다 떨어지는 이 혼란스러움, 성과,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극복하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변화 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 파티시페이션, 참여,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박자가 잘 맞아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굴려야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리더는 뭡니까? 이런 그 구성원들이 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의사결정을 하고 또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또 파티시페이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또 저항하는 사람들, 또 방관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 촉진하고 전파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제도와 시스템을 이렇게 변화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병행되어져야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이 변화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이 조직이 변화에 필요한지,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당위성을 창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놓고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변화되면 어떤 모습인지 변화의 비전을 설정하고, 또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문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구성원들이 변화를 실행하게 할 것인지 촉진할 여러 가지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각각 툴과 스킬 또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병행돼서 실행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활동들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개발하는 일은 굉장히 방법이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이 성과로서 나타내 볼 수 있는지, 이런 성과가 앞으로 미래의 경영 환경에 비춰볼 때 더욱더 큰 성과가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정체되는지, 아니면 쇠퇴되는지, 이런 특성들을 놓고 볼 때 지금의 현재는 하나의 변곡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하게 위기감을 창출하는 것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 변화의 필요성들을 창출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은 현재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로서 제기된다면 변화의 필요성들이 구성원들에게 그게 하나의 당위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의 필요성들이 제시된 다음에는 우리 조직에는 어떠한 변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변화의 방향 설정은 조직의 비전은 뭔지, 그것을 어떤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직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비전과 전략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조직은 현재 어떤 문화인지, 미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래서 구성원들은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개발하는 일이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항상 같은 동일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90초 이내에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슈가 무엇이고 우리 조직에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달성하고 또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 달라는 것을 당부해야 되는 이런 일련된 아주 똑같은 메시지를 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전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저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층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 그런 저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지지도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변화를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구성원들 하나하나 이 변화를 관리하고 보섭하고 동참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을 이용한다면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를 관리할 수 있겠죠. 변화 관리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변화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단기 시간 내에 빠른 성공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러네,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의 성공 체험이 일어나요. 3, 4개월 내에 새로운 성공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갑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여타의 활동들, 변화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성공적인 체험이 누적될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떠한 변화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작든 크든 자꾸 보상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진하려고 하는 변화 활동에 많은 성공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